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신석기 시대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농사 짓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정착한 거,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 목축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사람의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지 저희가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진 못했지만 일단 나한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다른 거 알죠?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이 삼겹살 같은 고기를 먹으면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비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 스테이크 같은 거를 저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가끔씩. 음. 그리고 뭐 가끔씩 저는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자.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다 좋아하겠지만은 치킨 같은 거. 특히 저는 KFC 치킨 좋아하는데 여러분 밤 9시 넘어서 먹으면 한 조각 사면 한 조각 더 주는 거 알아요? 치킨 먹고 싶으면 이거 잘 활용해서 먹으러 가세요. 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인간의 삶에서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좋아하는 거 말고 많이 먹는 거는 뭔지 잠깐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많이 먹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 음식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그럼 뭐겠어? 많이 먹는 음식? 말할 것도 없지, 그치? 당연히 밥이겠죠? 뭐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빵이겠지, 그치? 대충 다 아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이 밥이든 빵이든 간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농사를 지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정리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밥, 빵 이런 걸 먹고 살려면 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농사 어떻게 짓는지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농사를 짓는 거지? 여러분 일단 이게 식물이잖아요, 그쵸? 식물이 자라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 햇빛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분 같은 거에다가 물 주지, 그치?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뭐 있어야 돼? 씨앗 있어야 되죠, 그쵸? 뭐 어쨌든 요 정도 추가로도 더 있어야 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되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치? 인간도 있어야 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요 세 가지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 자, 자, 이거 햇빛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그 물 어디서 와? 비에서 일단은 물이 내려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 비는 내가 원할 때 내리는 게 아니죠, 그쵸? 원할 때마다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항상 물이 있는 근처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물이 있다. 결국 강이나 바다 같은데. 근데 여러분 바다 근처에서 농사 못 짓죠, 그쵸? 짠물이라서 농사 못 짓는 거 알지?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큰 강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거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씨앗도 필요한데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농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벌레도 있고요. 잡초도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거. 심고 물 주고 벌레 잡초 없애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인간이 하는 거지. 그치?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일할 때 드는 게 바로 뭘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 강가에서 살게 됐다고. 그치? 인간이 일을 하면 꼭 들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유식하게 좀 한자로 써봤습니다. 한자로 써봤는데 요거 우리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힘력자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힘이라는 말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른쪽에 누군지 알지? 그치? 얘 훈이죠. 그쪽 훈이. 이 왼쪽은 몰라도 됩니다.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인터넷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근데 어쨌든 힘이 세 보인다, 그치? 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고 훈이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은 여기 위에 사람처럼 이렇게 좀 세게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래 훈이처럼 좀 약하게 태어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이랑 힘이 세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 농사 능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면 잘하고, 힘이 약하면 농사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자, 당연히 힘이 센 애들은 이 쌀이든 밀이든 생산량이 아주 많을 거예요. 자, 반대로 힘이 없는 애들은 뭐 해봤자 이거 얼마 못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내가 생산했어. 이거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 이미 제가 수업했던 다른 반에서 막 길어봤자 뭐 하루? 1일 정도? 그치? 한 끼? 이 정도면 여러분 다 없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그치? 자, 즉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가 점점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쌀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쌀농사를 못 지어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과 이 부자인 사람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정리하느냐, 가난하다를 한자로 빈이라고 불러요. 부자에서 부자를 떼와서 빈부의 차이가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훈이가 이것밖에 생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금방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굶어 죽을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훈이는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을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러고 그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쌀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제 슬슬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가야 할 인류 사회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인류 사회의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훈이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힘센 사람이 시키는 뭐든지 일단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는 시키고 누군가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표현으로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권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떤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생기게 됐고요. 이걸 우리가 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계급이 높으면 지배자가 되는 거고 계급이 낮으면 피지배자, 이거 당하다는 뜻이지,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피지배자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급이 갈려 나가면서 어쨌든 사람들끼리 점점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익숙해지고 있으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이 농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큰 강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여러분, 이 농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강가가, 그치? 그러니까 이 큰 강가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집, 뭐 그다음에 무덤, 피라미드 무덤이죠, 그쵸? 그다음에 뭐 기념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냥 단순히 몇 명이 살던 마을에서 아주 거대해진 마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뭔가 체계가 갖추고 체계가 갖추어지는 이런 큰 마을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티, 도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확인했었던 이 권력자들은요, 이 자기가 힘이 세고 권력자고 부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랑이라는 게 좀 은근슬쩍 해야 훨씬 더 쾌감이거든요. 내가 너무 대놓고 나 잘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는 좀 없어 보이니까 보통 어떤 걸로 자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에 부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뭘 가지고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신발인데 혹시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이 신발 얼마 정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이 신발이
무려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지금 자막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나이키라는 거 하나 박혀 있으니까 이게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나이키 중에서 뭐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신발도 많지만 이걸 이제 나이키에서 작정하고 비싼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사실 우리는 길바닥에서 이 신발을 봤다고 해서 와 이거 1,000만 원짜리 신발이네 하고 못 알아보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쟤 1,000만 원짜리 신발 신었네, 쟤 엄청 부자인가 보네 하면서 얘가 부자인지 서로 뭔가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 당시에 권력자들도 그래서 여러 액세서리라던가 특별한 용품 같은 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부자라는 걸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당시 권력자들도 이렇게 뭐 비싼 보석 같은 걸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보석은요 단단하고 굉장히 예쁘게 깎는 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보석을 깎는 능력은 없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약간 요렇게 생긴 도구들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거울입니다. 이죠 거울. 근데 뭘로 만든 거울이냐? 청색 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여러분 청색 동이 무슨 말이냐면 동이 어디서 나온 말이겠어? 여러분 올림픽 메달 하면은 금메달 있고 은메달 있고 동메달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금, 은은 조금 더 다루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등장하고 이제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루는 게 쉬운 편이라서 이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동을 어디서 구해 와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동 중에서도 약간 푸른색 빛깔을 띠는 동을 우리가 청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청동이 이 잘난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에 딱 좋았습니다. 왜 딱 좋았는지 잠깐 볼게요. 일단은 만들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돌 도구에 비하면 훨씬 이게 어렵겠지만 어차피 우리 돌 가지고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금이나 은 같은 거보다는 이게 만드는 게 좀 쉬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정도의 기술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돌보다는 예쁘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봤지만 주먹도끼 이런 거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야. 그치? 마지막으로 하나, 이걸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쓸모가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게 거울이라 그랬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뒷면이 아무리 평평하다고 해도 여러분 이 그 동메달 같은 거에다가 얼굴 비춰보면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이지, 그치? 거울이랑 완전히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거울로서 크게 쓸모가 없어요. 큰 쓸모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 큰 쓸모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쓸모도 없는데 굳이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치? 하지만 부자들은 큰 쓸모가 없으니까 더욱더 이거를 갖고 싶고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야. 난 이렇게 쓸모없는 것도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정도로 나 돈 많아 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무기 같은 것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청동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청동 칼입니다. 그죠? 검. 여러분 이 검은요, 이 중국에서 쓰던 악기 중에서 비파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좀 울룩불룩한 게 조금 비슷하죠, 그렇죠? 이 비파와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 비파 형태의 청동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나 이런 거를 먼저 본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비파형 동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검도요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떻게 쓰는지 우리 잠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비파형 동검은요, 이 베일 수 있을 정도의 날카로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찔러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찔러도 이게 약간 뭉툭하다 보니까 사람을 바로 죽이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 찌르고 나서 막 흔드는 그런 되게 복잡한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죽이려면 그냥 돌 집어 던지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예쁜 거야. 예쁘니까 쓰고 다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지배자들은 청동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서 여기저기 전쟁을 하러 다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자로 있는 도시를 점점 더 키우게 됩니다. 옆 마을을 멸망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쭈루루 끌고 와가지고 또 내 부하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 쳐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쳐들어가고 하면서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도시의 지배자였다가 점점 더 큰 영역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배자는 이 넓어진 내 땅, 너무 많이 넓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이 넓어진 내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려면 이제는 곳곳에 자기 부하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 마을에는 얘를, 저쪽 마을엔 얘를, 이쪽 마을엔 얘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 부하들이 만약에 멀다고 내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반란 일으켜갖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쵸? 그래서 부하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는 법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점점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규칙이나 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될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이를 국가라고 부릅니다. 알죠? 아직 제대로 지금 막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성내동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체계가 생긴 이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하나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도시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도시는 강 근처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서울에도 강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강이 많습니다. 평화롭고, 주변에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숲도 있고, 이 아름다운 강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 인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옛날의 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많이 봐야 되냐면, 옛날 사람들의 흔한 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런 험악한 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왜? 이 주변이 아직 막 사람들이 개발도 안 되고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아주 험하고 막 물살도 세고 굉장히 무서운 강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강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막 거의 이제 잘 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비가 한번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바로 넘칩니다, 강이. 왜? 아까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물살이 험악한 거 봤죠? 그러니까 강이 바로 넘치는 거야. 그런 논이 다 잠기니까 이 해의 농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멸망이 알겠죠? 멸망. 여러분 이 해 명사 멸망이면은 여러분 1년 내내 굶어야 됩니다. 알겠죠? 1년 내내 굶는 얘기는 결국 그냥 죽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이 넘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강을 넘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비가 오면 넘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가 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이 더 이상 넘치지 않게 하려고 이 강 옆에다가 산 언덕 비슷한 걸 쌓아 놓습니다. 알죠? 자, 그런 걸 쌓아 놔야 이제 강이 함부로 여기로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이 언덕 같이 쌓아 놓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뚝이라고 부릅니다. 뚝. 그래서 사람들이 이 뚝을 쌓기 시작했겠구나 라는 거 우리 하나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뚝이라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넘치지 않게 높이 이렇게 쌓아두는 걸 우리가 뚝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제 이 뚝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잠깐 이 물가 근처의 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거는요 진흙이고요. 오른쪽 거는 그냥 흙이에요. 그냥 흙인데 여러분 이 진흙은 무겁죠. 그 다음에 그냥 흙은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물가 근처에 있는 흙이겠어요? 당연히 왼쪽이 물가 근처겠지. 물 때문에 이미 젖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왜? 물가 근처의 흙은 굉장히 무거운데요. 한 명, 두 명이서는 이거를 삽질을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뚝을 만들려면 이렇게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 삽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쵸? 이게 우리나라 군인들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도시 국가에서는 이 뚝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단체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전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몇몇 이렇게 불려갔다가 이제 일 끝나면 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되는 거지. 그치? 자, 하루는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다 못했겠죠.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도 여러분 또 갔다 와야겠죠. 그쵸?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이제 다음 날에도 야, 우리 삽질하러 가자 하고 이제 지배자가 불렀어. 지배자가 불렀는데 이제 어제 갔던 사람 하나가 야, 나 어제 갔으니까 나 오늘은 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으니까 야, 네가 갔다는 증거대 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얘가 어제 갔다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보통은 증거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나 그냥 어제 갔다 왔잖아. 내 기억에 어제 갔다 온 기억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각자 기억에 따라서 나 갔다 왔다라고 우기는 걸 다 믿어주게 되면 아무도 안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증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주면 그만이니까요. 그쵸? 확실한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 바로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 4월 21일에는 갔다 왔어. 나 22일에는 갔다 왔어. 23일에는 안 가. 24일에는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바로 이 쓰기, 미안해요. 여긴 쉬었네. 그치? 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도시의 생활에서는 단체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문자가 반드시 발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서서 이제 살펴본 요소들. 자, 사람이 모이면서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권력 관계와 지배자 피지배자가 생기면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이제 우리의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회를 문명이 되었다. 유식한 말로 시빌리제이션 이렇게 부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문명이 생긴 시대부터 우리는 역사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는 우리가 선사 시대라고 불렀죠. 이건 역사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라는 뜻이었지. 이제 이 시대는 역사 시대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연구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시가 큰 강 근처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명 역시 큰 강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지구본을 통해서 어디서 처음 생겼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지구본을 돌려가지고 이제 처음 문명이 생겼던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죠. 돌아간다. 그치? 자, 어디까지 왔느냐? 자, 우리 여기 왔습니다. 이제 확대해 볼게요. 여기 여러분 강 2개 있는 거 보여? 여기 강 하나 있고 강 2개 있지. 그치? 강이 하나만 있어도 문명이 생길 수 있는데 큰 강이 무려 2개가 있습니다. 문명이 생기기 아주 좋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따뜻하고요. 따뜻하다는 얘기는 햇빛이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강이 2개나 있으니 물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의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가 있고 이쪽에는 이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과부도 살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동 지역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자, 이 지역을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학습지로 잠깐 채워보면서 정리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명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게요. 자, 큰 강 유역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남는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계급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차이가 생겼잖아요. 빈부의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죠. 자, 그리고 이 계급,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정복 활발하게 하고 부족을 통합하면서 크게 만들어진 동네 도시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도시가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 도시의 지배자들은 청동 무기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정복을 하고 다녔다. 자, 그리고 도시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국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문자였습니다. 자, 계급, 자, 도시, 청동기, 문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문명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였고요. 자, 최초로 문명이 등장했던 동네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구나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우리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처음 문명이 생겼던 시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강이 있다, 그치? 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사 짓기 쉽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강은 있는데
사람 사는 동네에 꼭 하나 있을 법한 이건 없어요. 그림 잘 살펴봐. 뭐가 없을까? 뭐가 없냐면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구나. 자, 여러분, 큰 강 있어서 농사도 잘 되는데 산이 없어서 오고 가기도 쉬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모아가지고 일찍 문명이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봐봐, 산이 없으니까 좋은 땅이지, 그치? 물도 있어. 거기다가 사람들 오고 가기 싫으니까 일할 사람도 많아. 따뜻한 동네란 얘기는 햇빛도 많다는 뜻이야. 자, 거기다가 산이 없기까지 하니 이 힘 좀 쓴다는 애들이면 죄다 이 동네에 와가지고 여기 내 거로 꼭 만들어가지고 나 이 좋은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누가 또 이 땅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쫓겨나고 또 쳐들어왔다가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생기게 됐습니다. 그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뭐야? 내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내일 쳐들어왔고 나 죽이고 이 땅 차지하겠다 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그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너 이렇게 맨날 놀 거야? 너 농사해야지, 공부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나 당장 내일 전쟁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커서 뭐 될지 왜 알고 내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뭐 될지 알고 내가 공부를 왜 하냔 말이야. 그냥 지금 미친 듯이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당시 유행했던 책,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거든. 영원히 산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맛있는 거나 열나 먹고 너 그냥 춤추고 맨날 놀아. 그냥 그게 짱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메소포타미아에 처음 도착했던 부족이 이 수메르라고 하는 부족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수메르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까 봤었던 뭐 좋은 땅, 그다음에 뭐 물 많고, 그치? 이 물은 뭐 강에서도 오지만 여러분, 강만 있다고 해서 물이 항상 많을 수는 없겠죠, 그쵸? 비가 가끔씩 내려야 당연히 강도 어느 정도 물이 유지가 되겠지, 그치? 여러분은 계속 쓰는데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나겠죠, 그쵸? 자, 그다음에 뭐 햇빛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많은 거.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땅, 이것도 사실 원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농사 기술을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료라는 거를 막 줘가면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억지로.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강 이런 것도 제가 강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뭐 여러분 강에서 중요한 거는 비가 오는 거라 그랬죠. 일할 사람이 오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햇빛, 비 이런 거는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특히 누가 해주는 거야? 햇빛 주고 비 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해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해주는 거야? 바로 햇빛과 비 같은 건 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햇빛과 빛을 아주 적당히 줘야,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된다 그랬다, 그치? 적당히 줘야 우리가 농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동네는 놀랍게도 햇빛, 그 다음에 비가 모두 적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내려주는 하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해야 내년에도 하늘이 나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뭐 높이 있는 하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쳐 왔자 그게 들리겠어? 안 들리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하늘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늘 올라가는 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언제? 여러분 죽었을 때.
그치? 근데 여러분 죽었을 때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농사 안 지을 건데요. 그쵸? 그래서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수메르 사람들은요, 그나마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 감사합니다 라고 열심히 외치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년에도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하늘에 감사를 전하는 신전, 신을 만나러 가는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이때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신전을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본 학생들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 바벨탑이 바로 이 지구라트 같은 거를 보고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 아까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문자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동네 역시 문자를 만들어서 쓰게 되었는데요. 자, 수메르인들이 썼던 문자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메르인들의 문자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기 중에 하나가 여기, 아이고,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자, 여러분, 이 삼각형이 바로 요렇게 생긴 고무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이 문, 이게 저희 집 문입니다. 자, 이 문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 밑에다 끼우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쐐기라고 부르는데요. 쐐기. 이 쐐기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 문자를 우리가 쐐기 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쐐기 문자를 만들어 썼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 더. 자, 아까 말했던 그 애들은 당장 내일 죽을지 말지 항상 덜덜 떨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두운 밤만 되면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은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요, 항상 아까 하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다가 나쁜 놈들이 제발 안 쳐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얘네들의 일이었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빌 때마다 얘네들 눈에 보인 게 있는 거야. 뭐가 보였어? 바로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보인 거죠. 마치 우리한테 응답해주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별과 달을 아주 사랑하다 보니까 맨날 별을 보다 보니 별끼리 뭔가 모양을 만드는 것 같네 하며 별자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달은 날마다 모양이 바뀌네. 근데 그 간격이 좀 일정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달의 모양을 가지고서 만든 달력이었던 음력이란 것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이 동네 앞에 바다가 있고 거기 또 평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먼 동네에 살다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나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사온 물건 여기서 팔고 난 또 여기서 사가가지고 우리 동네 가서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사로 먹고 사는 일을 우리가 상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자, 이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상업의 기본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뭐가 물건이 많으니까 값이 싸잖아? 그거를 남의 동네 와가지고 그 물건이 없는 남의 동네 가서 비싸게 파는 게 상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걸 잘 하려면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걸 잘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문자 발명된 거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격을 기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숫자가 있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이 숫자 세는 방법을 발명을 해가지고 숫자를 쓰게 됐습니다. 알겠죠? 어떤 숫자를 썼느냐? 양 손가락을 다 써가지고 한 번에 60개씩 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0개를 세면은 이제 단위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만 하면 바로 단위수가 두 개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60개가 한 단위였습니다. 어떻게 양손가락을 써갖고 한 번에 60개씩 샜냐고요? 그거는 학교 나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10개가 되면은 두 자릿수로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60개를 세면 단위수가 하나 올라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60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불편해서 60진법 안 쓰지만은 여러분 지금도요 60진법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우리 시간은 60분 세면은 바로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지. 이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워낙 개방적이어서 이 부족, 저 부족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수메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아카드, 그 다음에 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다 비슷비슷한 힘을 가졌는데 그 중에 좀 잘 나가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바빌로니아가 왜 잘 나가게 되었느냐?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지배자 왕이 좀 똑똑한 애여서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대장이 바로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오빠였는데요.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오빠는 이 다른 도시들을 좀 차지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세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함무라비 왕은요, 이 바빌로니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이 바빌로니아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결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단결을 시킬 수 있을까? 야, 우리 힘을 좀 모아서 다른 도시도 좀 점령하고 좀 잘 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 왜? 아, 나 싫어. 아, 좋아. 개 귀찮아. 진짜. 뭐 나는 좋아. 뭐 이런 의견이 다 갈리니까 힘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 단결시키는 게 어렵단 말이야.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게 일이지. 단결이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쵸? 아, 그래가지고 함무라비 왕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단결시킬 수 있을까? 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얘가 생각한 게, 아, 얘네들을 단결시킬 방법에 대해서 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우리도 도시에 좀 규칙,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좀 제대로 세워놓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규칙을 세우자는 생각을 했을까? 좀 더 가볼게요, 우리. 이 규칙이라는 거의 핵심은 누구나 다 알고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지키고 처벌하는 거다. 그렇지, 여러분? 이 처벌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알려주면 돼. 안 지키면 지키게 하면 돼. 그리고 계속 안 지키면 얘는 박살 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뭐 앞으로 뭐 우리 어떤 규칙을 만들게 해서 실컷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지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 놓은 거야.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우연히 그거를 캔 척을 하면서 어머, 여기 묻혀 있는 게 뭐야? 라며 그걸 파냈습니다. 그게 이 석판입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서는 야, 여기에 갑자기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이런 석판을 발견한 거 보니까 이거 신에 계신 것 같아. 이거 신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석판에 쓰인 내용은 신이 시킨 거죠. 하늘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안 들으면은 너네 때문에 우리 농사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돼. 그거 절대 안 될 일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대충 뭐겠어요? 야, 너네 왕말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당연히 써 있겠죠. 그쵸? 자,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결국 그 규칙에 써 있는 왕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동네 단결해갖고 힘 모아서 다른 동네 쳐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나 귀찮아, 아 싫어, 이러는 애들은 내 말 안 듣는다는 애들이지. 그치? 걔네들은 야, 너네는 단결하자고 하는 나의 법을 어긴 애들이니까 너네 어떻게 해야 돼? 너네는 죽어야 돼. 라며 얘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진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때부터 왕 중심으로 나라가 통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통합이 안 되면 통합에 반대하는 애들은 왕이 법 위반에 따라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바빌로니아는 국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합하면서 상당한 전성기를 누리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의 주요 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왕말 안 들으면 처벌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긴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뭐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죽인다 이런 규정도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자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사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청동 무기를 사용해서 잘 나가던 여러 나라들은 결국 더 단단한 무기를 들고 있는 나라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동보다 더 단단한 무기가 뭘까? 지금도 쓰고 있는 바로 철이죠. 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바빌로니아도 멸망하게 됐습니다. 철제 무기를 가진 히타이트의 침입으로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동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빈칸 채워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방이 트인 개방적 지형이죠. 그쵸? 죽은 후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메르인들 중심의 지구라트 건설하고요. 쐐기 문자 만들어서 썼고요. 천체를 연구해서 태음력, 여러분 이게 바로 음력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우리는 음력이란 표현 많이 쓰죠. 숫자 세는 방법으로 60진법을 썼다. 아모르인들은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국한 다음에 함무라비 왕 시기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자, 그러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서 나라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며 잘 나갔지만 이후에 히타이트인들에게 멸망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